한국에 수출돼 가지고 일단 미국에 들어가는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25%를 때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마진이 거의 뭐 제 생각에는 한 10% 되는 경우도 드물 겁니다. 경쟁이 미국 시장은 치열하기 때문에. 오늘 모든 신문들이 이제 속보로 얼마 전에 이제 바로 통과가 됐으니까 트럼프 일본과 한국의 25% 관세 위협,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지금 뭐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입수가 된 내용이니까 오늘 아침 조간 신문들은 전부 다 관세를 가지고 아마 도배를 할 겁니다. 이제 한국은 한 40% 가깝게 여러분들 수출 의존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오전 1시 31분 이게 통과되고 나서 이제 워낙 기자들이 속 보니까 밑에 기사를 달 여유가 없이 이제 서한 발송한 거죠. 서한이 여러분 이렇게 그냥 나왔습니다. 서한이 여러분들 일본 정부 한국 정부와 함께 보낸 거하고 일본 정부에 보낸 게 이게 서한이 이렇게 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입수가 된지 모르겠지만 7월 7일 우리가 당신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 이 편지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 대통령 이름하고 서울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게 여러분들 미국 서신에는 이게 받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백악관에서 직접 보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뭐 위에는 이제 의례적인 이야기고 장기적인 지속적인 대미 흑자를 해소하고 관세 및 비관세 정책 장벽을 초래한 한미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논의에 참여하며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상호적인 관계가 부족하여 별도의 부문에서 상품 출하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더 적은 필요성 있는 상품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차이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품목에 대해서 25%를 때리는 거니까 이거를 피하려면은 그러면은 조기에 협상이 타결돼야 된다. 그런 내용을 이제 백악관에서 보낸 겁니다. 이 서신을 여러분들 뭐 이 사람들 이 영문 서신 쓸 때는 굉장히 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전 품목에 대한 25%를 때리는 거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니까 한 분이 열받아 가지고 일본 지금 일본이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품들이 0%를 때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우리한테 25%를 때리냐,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이 어마어마하게 열받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상호 관세냐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올라 있네요. 어쨌든 오늘 이런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주가가 S&P 500 빠졌고 나스닥도 빠졌고 다우존스 지수도 이런 많이 빠졌네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무역 협상을 전후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한번 조정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속보 형식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려 있고 이제 S&P 500이 계속 이렇게 빠지는 그런 추세죠.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주식시장이 많이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매력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빠진 건 아니죠. 자,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고 적용일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 내용을 담은 서신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게 발송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어나운스 발표했다. 25%의 관세를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의 모든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펙티브니까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 국가의 대통령과 총리에게 그런 내용을 담은 편지에서 이렇게 25%를 부과한다. 그런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25% 떨어지기 전에도 이 보시면은 LG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46.6% 추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그냥 효과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게 먼저 사업이라는 것이 반도체는 돈을 좀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이제 마진 폭이 한 20%. 그렇지만 다른 품목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수출 마진이 빠듯한데 여기다 25%를 가져가게 되면은 기업들이 타격이 크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게 한국 기업들의 대개 수출 마진입니다. 뭐 정밀한 건 아니고 대개 업계 사람들이 반도체는 15% 20% 정도 남기고 자동차에는 5에서 10%, 철강 석유 제품은 5에서 8%, 선박은 10에서 15%, 화장품은 10에서 15%거든요. 여기에 25%를 때리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마이너스로 여러분들 그냥 바뀌는 거죠. 여기다 25%를 때리게 되면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반도체 여러분들 마진이 수출 마진이 최대 20% 정도를 받는데 여기다 여러분들 관세를 25% 납부해야 되면은 물론 생산자가 전부 다 여러분들 감당 안 하겠지만 대부분을 생산자에게 전가를 하겠죠. 왜냐하면 수입업자들은 미국 시장에 치열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전부가 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물론 기업가들이 또 이제 살아남는 방법을 다 나름대로 찾아내겠죠. 그래도 마진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경상이익이라든지 순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죠. 미국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관세 인상폭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사람들이 수출업체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에게 인상분을 전가하면 제품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에게 시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마진 수준의 수출 마진 수준에서 25%를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기업들의 손실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게 참 이제 보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시죠.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들이 미국의 광대한 시장을 이용하니까 당신들이 벌어들이는 마진 가운데 일정 부분을 미국 정부에 내라. 수십 년 해온 것처럼 우리 시장을 마음껏 이용해서 미국은 항상 적자를 보고 당신들은 항상 흑자를 보는 당신들만 돈을 버는 일을 우리가 더 이상 허용할 수가 없다. 이게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아니 당신들이 미국 시장 이용해서 맨날 돈을 벌고 우리는 맨날 국채 찍어서 뭡니까 적자 보고 아니 그런 게 어딨노. 그러니 당신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장 통과세 시장 접근세로 내라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런데 수출 마진이 관세율 25% 대부분 산업에서는 그보다 낮기 때문에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아니 당신들이 미국 시장에 팔 수 없으면은 시장 접근세나 이용세를 내고 미국에서 물건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니 그렇게 뭐 불평이 있으면은 미국에 수출한 150만 대 자동차 수출하지 말라. 그러면 일본 차도 팔 수가 있고 독일 차도 팔 수 있으니까 내가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쓰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니 그래도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렇게 힘들면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지 말고 미국 와서 수출하라고. 미국 와서 수출하면 우리가 관시 안 때릴 테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제학 동원할 것 없이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은 미국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세를 내라는 거죠. 못 내겠어 미국 시장에 와서 생산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미국에 수출하지 말라 이야기. 다른 나라에서 수출을 해가지고 물건 팔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논리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나게 열받는 일이지만 강자가 여러분들 규칙을 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도저히 여러분들 수출 마진이 안 돼서 힘들면은 그러면은 생산 라인 미국에 옮겨라. 그러면 우리 그거 안 하니까. 그게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더 이상 적자 1년에 2조씩 내면서 우리가 끌어갈 수가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오늘 아마 다 곡소리 날 겁니다. 이제 관세 통보가 시작이 된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 일본의 전 품목에 대해서 25%를 때리겠다는 속보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 속보가 나오기 전에 관세 통보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을 방송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뭐 이렇게 가면 뭐합니까. 한국에서 온 위성락이라는 사람을 누가 만나줄 겁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여러분 뭡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을 간 겁니다.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워싱턴 DC의 공항에서 아마 기자들을 만난 모양입니다. 관세 협상의 중요 국면이 됐는데 진전을 기대한다. 뭐 그런 내용인 거죠. 여러분 한국은 미국이 다뤄야 될 200개 넘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인 거죠. 교역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뭐 특별한 대우를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위성락 안보실장도 국민들한테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냥 부랴부랴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서신이 통보가 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이제 브라질에서 좀 삐딱한 나라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블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는 추가로 10% 관세를 더 때려 맞을 것입니다. 이 정책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브라질이라든지 뭐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반미 성향이 강한 공동성명서 내고 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만일 동조하면은 10% 더 두들겨 맞을 각오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애니 칸출입니다. 어떤 나라라도.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최신 나온 두 건의 트럼프 대통령의 SNS입니다. 저는 미국 관세 서한
또는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협상안이 7월 7일 월요일 동부시간 오후 12시부터 전달될 것임을 발표하게 되게 기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받은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하고 일본은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무역 수지 흑자가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죠. 멕시코, 캐나다, 한국, 일본, 독일, 베트남 이 정도 나라가 지금 가장 무역 수지 흑자가 많은 나라는 거죠. 가장 먼저 한국하고 일본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이름 중요하니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여러분들 좌측 상단에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협상의 그런 도달하는 그런 일들이 이번에 일주간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상단에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 트럼프가 매우 중요한 한 주를 대면하고 있다. 그죠? 무역 협상의 타결을 위해 가지고. 자, 이 보시면은 일단 수요일부터 수십 개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를 하겠다. 7월 9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율은 10에서 70% 국가마다 차등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협상을 최종적인 그런 관세율은 아니고 협상을 진행해 가면서 변경할 수가 있겠지만 협상 타결과 관계없이 8월 1일부터 관세율을 우리가 통보한 관세율을 그 국가에 대해서 적용하겠다. 한국 같은 경우는 25%를 부과받았기 때문에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되지만 8월 1일 이전에 타결이 안 되게 되면 전 품목 25%의 관세를 내고 미국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7월 7일 월요일 정오부터 각국의 통보를 시작하겠다. 지금 이제 미국 시간이 동부 시간으로 오후 4시니까 4시간 전부터 각국의 통보를 시작하는데 이번 주 내로 12통 이상을 발송한 예정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에게 우선 보내는데 가장 먼저 받은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인 겁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딱 정확하게 여러분 정오 무렵에 여러분 받은 겁니다. 스캇 벤선트 재무장관은 이번에 백악관이 통보하는 서신을 통한 관세율은 최종이 아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8월 1일 이전까지 협상이 타결이 안 되게 되면은 이번에 백악관이 통보한 관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무역 파트너들에게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은 8월 1일에 4월 2일 날 관세 수준으로 대도가 갈 것이라는 내용을 편지를 보낼 것이다. 그런 우리가 받은 내용도 그거지 않습니까? 전 품목의 25%를 때리는 것을 피하려면은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또 이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품목별 관세는 뭐 양보할 의도가 없는 겁니다. 자동차는 반드시 25%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한국에서 차 150만 대 만들지 말고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자동차는 특별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체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목숨 걸고 이걸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보면은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신흥경제국 블리스 그룹에 동조하는 국가들에게는 추가로 10%를 더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해라. 블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들에게는 추가로 10%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정책에는
예외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다들 조심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대사이는 행정부가 무역 거래를 완료하게 노력하는 동안에 무역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4월에 부과한 상호 관세율이 90일 유예기간이 7월 9일 날 종결되고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협상 타결이 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같은 품목별 관세는 양보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뭐 현대자동차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지만 심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생산 라인을 옮기면 되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골치 아픈데 뭐 이번 기회에 생산 라인을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근로자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자동차는 특별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국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해서는 일체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출 마진이 적어가지고 이런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럼 미국 와서 생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세 안 때릴 거니까. 뭐냐? 미국의 고용 창출을 해야겠다 이야기죠. 다른 나라의 고용 창출 도와주면서 미국에 물건 파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대놓고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같은 품목별 관세는 양보할 의사가 일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현재 한국은 약 150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현재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독일의 자동차 품목에 대해서는 양보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협력사들이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자동차는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로 이런 구성돼 가지고 자동차처럼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산업은 이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진짜 좋은 시절 다 갔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너무나 부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산업은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 나라 한국, 일본, 독일이 전부가 자동차에 목을 매는 그런 나라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경영천들에게는 뭐 그렇게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경영층들한테는 생산 라인을 옮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빌미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냥 뭐 노동조합이나 이제 근로자들은 좋은 시절 다 간 겁니다. 남쪽의 한 지역에서 여러분들 한 50년 60년 정도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수출에 석유화학 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줬습니까?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원유를 직접 여러분들 재료로 쓸 수 있는 중동이 생산 설비를 확장하고 중국이 이런 엄청나게 생산 규모를 확장해 가지고 시장에 덤핑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런 장치 산업을 이제 앞으로 일으키기가 어려운 거죠. 시대가 바뀌고 나중에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마는 그 여러분들 포탄이 떨어지는 그 나라 이스라엘에 엔비디아가 엄청난 돈을 이번에 투자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많으니까 프로그램을 전부 다 여러분들 설계나 이런 것을 이스라엘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여러분 설치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진지하게 여러분들 고민 안 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 악이죠. 사악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50만 대 미국 시장에 가는 수출은 대부분 다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울산이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쪼그라들겠습니까? 한국의 안보실장이 부랴부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한국만을 특별하게 봐줘야 될 이유도 없고 미국이 그럴 의향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겁니다. 미국의 정책 기조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25% 관세는 한국 생산 자체가 중단될 정도로 타격을 주는 것이 바로 이번에 미국의 품목별 관세랍니다. 딱 찍어서 이런 품목별 관세를 때리는 겁니다. 뭐 평화시에 여러분들 몇십 조씩 들어가 돈 쓰는 거 보면 정신들이 없는 거죠. 야, 올해도 법인세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여러분들 적게 들어올 건데 법인세만 그렇게 했으면 개인 소득세도 마찬가지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 이제 오늘 관세 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제 제가 일론 머스크를 해부하는 방송을 한 5편 정도 내보냈는데 어제 여러분들 그런 논평 같은 걸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어제 여러분 5편의 일론 머스크를 여러분 다룬 그런 것은 한 30년에 40년 정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논평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논평 실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한 30년 40년 정도 여러분들 지적 훈련을 제가 이런 지금 시간도 10시간 이상 일을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해온 겁니다. 365일 동안. 당신이 뭔데 일론 머스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평을 하냐. 이거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 진짜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구나. 사람이 이런 자존감이 있어. 아니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뛰어나고 운이 좋아가 돈을 벌었다. So what? 일론 머스크가 이런 돈을 번 건데 돈을 번 것에 대해서 논평도 하지 말라? 이 얼마나 여러분들 노비 정신이 강한 겁니까? 야,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 주체성이 이러면 없어가. 아니 일론 머스크가 돈을 벌었다. 그래 네가 똑똑해 돈을 벌었다 이야기죠. 네가 똑똑한 거 하고 내가 논평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그 정도의 사람이 자기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 방송 여러분들 나가고 나도 밑에다 댓글을 뭡니까 당신이 뭔데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평을 하냐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정말 내가 볼 때는 기가 찬 거죠.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까. 그러나 뭐 그런 문제에 제가 꺾일 게 아니니까 일론 머스크가 똑똑하죠. 사업가로 똑똑하는데 사업가로 똑똑하고 인간이 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사업가로 똑똑한 거 가정생활을 잘 꾸리는 건 또 다른 문제고 사업가로 이름들 똑똑한 거하고 정치적인 정무적인 감각을 가진 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자기가 여러분들 특별한 스페셜티가 있는 것이고 모든 면에서 잘하는 올마이티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든 거죠.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걸 보면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내 눈에는 야, 저 양반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업가적인 능력에는 제가 높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렇게 아메리칸 파티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를 믿고 여러분들 엄청난 사람들이 투자를 한 건데 사업을 하면서 좀 정치인처럼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한다. 그게 제정신이야 이야기예요. 그게 정신이 돌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일론 머스크 광팬들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겠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이름들 이재용 회장이 쌍 이름들 마음에 안 드니까
달나라당을 하나 만들겠다. 그럼 그걸 여러분들 용서하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주도가 있으면은 행정을 잠정하는 주의 주도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상업이 융성한 또 나라는 다르지 않습니까? 뉴욕하고 워싱턴 DC를 구분해 놨지 않습니까? 금권하고 이런 권력을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똑똑하다 이야기죠. 똑똑한 것은 뭐 돈을 많이 번 것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여기 이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을 타기 전에 기자들 이야기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런데 아메리칸 파티를 만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당을 시작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행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겁니다. 공병호가 미국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고 한국 일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화당과 함께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길을 잃어버렸지만 항상 미국은 양당 체제였고 제3당을 시작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뭐 미국을 구하고 인류 평화를 구하고 제 눈에는 그냥 업자입니다. 업자 사업가. 오늘 이런 논평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피니언이니까 의견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냥 업자예요. 업자 사업가인 겁니다. 사업가 정치가가 아니에요. 사업가가 생각하는 이런 폭하고 정치가가 생각하는 폭이 많이 다르죠. 물론 그런 부분에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3당을 만드는 것을 표장을 하지 않습니까? 민족과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그러나 뭐죠?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적대감이지 않습니까? 본인 정신구조가 전부 다 지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앞에 조아려야 되고 감히 내를 모욕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세상에 여러분들 독일 사업가든 미국 사업가든 한국 사업가든 간에 자기를 믿고 투자를 뭡니까 수백억 수천억 정도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정치를 하겠다고 지금 CEO 신분으로 그래서 주가가 이런 8% 9% 떨어지면 말이 됩니까 그게. 당장 여러분 해고해야 될 거죠. 오늘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런 갈등이 있은 다음에 오늘 그 장이 열리자마자 한 8%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당연히 여러분들 의견을 피력할 권리가 있고 공병호는 논평을 할 권리가 있는 거죠. 너무나 위험한 투자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3당은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재미있게 즐길 수도 있지만 제3당을 만드는 일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He can have fun with it but I think it's ridiculous. 웃기는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예. 오늘 한 분이 일론을 비판하는 분은 공박사님 뿐입니다. 공박사가 뿐이니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제 논평은 국내 어느 여러분들 유튜브를 제가 참조하지 않습니다. 아예 자체를 안 봅니다. 미국 유튜브도 안 보죠. Have your own view. 자기 견해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테슬라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광팬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를 옹호해서 안 된다는 거죠. 틀린 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정당에서 정치인을 하겠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이러면 테슬라를 그만두고 나가서 정치인이 되든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미국하고 한국은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치를 하면 정치를 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한국 사람들이 28조 원 정도 지금 투자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살면서 광팬 같은 거 되지 말라. 인간을 어떻게 믿냐 이야기죠. 김문수를 믿었던 사람이 얼마나 신망을 했습니까. 나는 아예 인간을 뭡니까 그냥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인간 좀 여러분들 광팬 되지 말습니다. 이거 윤 어게인 김문수 뭡니까 광팬. 그게 말이 한동 광팬.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지나나나 여러분들 화장실 들어가고 나가면 여러분 기분 달라지고 마음 달라지는 게 비슷한 건데 사람을 그렇게 무작정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딱 이렇게 관찰하고 저 친구가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봐야지. 예? 그냥 엎어져 가지고 뭡니까.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지만 좀 주체성이 있어야 돼. 자기 주관이. 예? 여기 보시죠. 여기에 여기 이제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장문을 썼지 않습니까. 장문을. 도널드 트럼프는 장문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글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 길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긴 글을 쓴 적은 나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긴 글을 쓸 능력이 저는 별로 없을 거로 봐요. 긴 글을 길게 쓸 수 있다는 건 사람이 이제 머리가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그 여러분들 투자자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자도 장문을 쓰지 않습니까. 글을 장문으로 쓴다는 것은 글이 논리적으로 사람의 머리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트위터로 한 단어 두 단어 이런 한 문장 두 문장 올리는 것은 그건 동물적인 본성인 거죠.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장문으로 글을 쓴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장문으로 쓰면서 자기 생각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쓸 수도 있지만 글을 쓰면 자기 생각이 이런 정리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도널드 트럼프 이런 생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5주 동안 완전히 레일에서 벗어나 기차 사고가 된 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나는 완전히 또라이 짓을 하고 있다고 보죠.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 표현으로 또라이 같은 그런 약간 슬랭이 있을 건데 그런 걸 쓰지 않고 오프 더 로드 레일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레일에서 이거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썼습니까. 오프 더 레일이라고 했네요. 레일에서 벗어났다. 상당히 격조 있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이 있게 탈선했다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레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타격을 받는지 조금 여러분들 뒤로 물러서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법안이 거의 다 통과돼 가지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뭡니까 그냥 죄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적대감이 없으면은 그런 행위가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제가 방송 중에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작가 생활을 2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읽는 훈련이 아주 여러분들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저 양반이 완전히 그냥 눈에 적대감이 쓰였구나 안 보이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는 제3정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미국에서는 제3정당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제3정당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신 있게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매이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The system seems not designed for them. 겸손하게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미국 시스템이 양당 구조로 돌아가는 그런 체제로 정착되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미국 민주주의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양당 체제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돌아가는 체제지 않습니까. 제3정당이 좋은 점은 완전한 혼란과 혼돈을 만들어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진적인 좌파 민주당원들이 이미 충분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틀린 데가 있나 이야기에.
틀린 데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글을 보는 겁니다. 민주당은 자신감과 이성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매끄럽게 운영되는 기계로 내부적으로 엄청난 분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원에서도 공화당원 중에 재정 보수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충돌했고 그게 건강한 민주주의 여러분들 토론 과정이냐 그걸 거쳐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통과된 거지 않습니까? 방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이 원하는 것만큼 재정 지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세를 동반했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5조 3조 5천억 불 정도의 재정 적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건 예상인 거잖아요. 예상인데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은 공급 중시 경제학에 입각해 가지고 감세하게 되면은 maybe 아마도 세수 기반이 확충돼 가지고 재정 적자 규모가 그렇게 심하게 안 나올 거다. 성장해야 빚을 갚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통과된 메가빌은 훌륭합니다. 이 표현에 이런 뭐가 있는 거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하고 자기가 어떻게 틀어지게 됐는가를 도널드 트럼프 해석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일론 머스크가 왜 이름도 저렇게 탈선을 해버렸는지 이번에 통과된 메가빌은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일론 머스크에게는 전기차 의무 구매 정책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정책은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사람이 전기차를 사도록 강요했을 테인데 저는 처음부터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홍길동이 전기차 사는 거를 내가 방해할 의도도 없고 개입할 의도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는 텍스에서 여러분들 전기차 사는데 보조금이 지불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방송 나가면은 미국에 사시는 교민들 가운데 생각이 좀 깨어있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자기 집 여러분들 지붕에다가 솔라 팬을 까는 것은 자기가 원하면 깔 수 있다 이야기죠. 자기가 전기차를 좋아하게 되면은 테슬라 여러분들 신형 모델을 살 수 있다야. 그러나 내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뭡니까 그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 보조해야 되는 것은 나는 반대다 이야기인 거죠. 얼마나 명쾌한 겁니까? 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아니 전기차 타는 것은 그 사람 선택이니까 괜찮은데 전기차 사는데 여러분들 내 돈 가지고 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여러분 착하게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가 무슨 장사꾼이니 뭐죠 또라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글 써놓은 걸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지적 기반을 정확하게 제가 주시하는 겁니다. 이 정책은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사람이 전기차를 사도록 강요해온 정책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보조금 지불해 가지고 전기차 사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고 보는 겁니까? 정의롭지 않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덕택에 일론 머스크는 돈을 많이 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글을 보게 되면 그 양반이 생각이나 사유의 폭들을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솔린 차도 사고 하이브리드 차도 타고 전기차도 사고 더 이상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납세자 세금으로 밀어주는 정책은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명백한 본인의 이런 시각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대세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사모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가 대세라고 하면 본인이 사모되는 거고 그거를 누군가 강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 선택을 강제화하거나 촉진하기 위해서 내 세금을 가지고 돈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글을 꼼꼼히 보게 되면 그 양반의 경제 철학이나 세계관을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전기차 의무 구매를 폐지하기 위해서 2년간 캠페인을 벌였고 솔직히 말해 일론 머스크가 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을 때 저는 그에게 전기차 의무 폐지를 동의하느냐 이는 제가 한 모든 연설과 대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의한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는 전기차 의무 구매제 폐지하더라도 문제없다고 했고 저도 매우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뭐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업자입니다. 업자. 어제 여러분들 필립 로우라는 친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업자. 일론 머스크의 의식 세계는 획득과 통제가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돈을 어떻게 벌 거냐, 타인을 어떻게 여러분들 주무를 거냐, 획득과 통제라는 개념이 매우 정확하게 적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발 여러분 순진하게 누군가를 보고 그냥 혹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자기 재산을 테슬라 이름 올인하는 겁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테슬라 이름도 자기 재산을 다 올인하는 겁니까? 몇백씩 뛰니까 이러면 정신이 나가지 이러면들 그냥 몰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 겁니까? 투자는 테슬라건 뭐건 간에 분산 또 분산인 겁니다. 믿을 놈은 세상에 한 놈도 없는 겁니다. 분산 또 분산입니다. 테슬라 주식을 가지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분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 여러분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어제 필립 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들 14년 친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내면 세계를 공개를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50보 100보인 겁니다. 천사도 없고 악마도 없는 겁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런 인간관을 갖고 딱 보게 되면은 누구 때문에 엎어지는 딱 한 사람 엎어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빼고는 엎어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도 팔아먹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그냥 신앙이나 종교를 좀 장사꾼처럼 여기는 친구들이 많으니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월가에 출시되는 모든 여러분들 ETF 상장지수 펀드 보시기 바랍니다. 상장지수 펀드 보면 대부분 여러분 뭔고 하니까 10위 9위 정도가 여러분들 테슬라 주식이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가능성이 높지만 많이 가져서 안 되는 주식인 겁니다. 월가 이름 그 똑똑한 인간들이 머리를 짜가 만든 상장지수 펀드에 전부가 다 뭐죠? 테슬라는 9위 10위권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방송이 오래 듣는 분들은 사기를 당하거나 속임수 없는 그런 부분에 백신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일론은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 나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친구가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평생 공화당에 기부한 적이 없는 철저한 민주당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추천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도 추천하고 거부당했고 나사도 추천하고 거부당했고 뭐 이런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누가 지고 있는 겁니까? 일론 머스크가 선거 과정에서 수십억 달러를 대건 관계없이 마지막에 인사권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쥐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가 사적인 이익을 갈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사권을 남용한 문제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위임됐으니까 대통령이 전체를 다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 양반은 안 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분이 나빴겠죠. 자기가 그렇게 이름 밀어줬는데 자기가 여러분들 추천한 사람 한 사람 정도를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대통령 생각은 다른 겁니다. 일론도 그가 철저한 민주당 지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일론에 매우 가까운 친구가 나사를 운영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 상충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진짜 이런 정직한 사람 같으면은 나사에 자기 사람을 심을 생각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를 제가 나무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업자니까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여러분 사업가는 아침부터 밤까지 돈을 어떻게 벌 건가 궁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1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전자 자체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가 여러분들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차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사고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가가 정치가에 뛰어들 때 여러분들 많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공적인 사고도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공적인 사고.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40, 50년 전에 제하고 여러분들 같은 동기가 한 사람은 경영학과를 가고 한 사람은 경제학을 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은 경제학 관련된 글을 계속해 온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사고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투자자로서 여러분들 투자은행에서 여러분들 경력을 닦은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에 항상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대박을 어떻게 칠 것인가.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돈이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로서 벌어지면 괜찮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트레이닝을 어떻게 받느냐, 그 이후에 랜드폴 상원의원을 보면서 제가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폄하자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한참 사고가 여러분들 연걸 때 공적인 사고로 훈련을 못 받은 사람인 겁니다. 자기 친구를 나사 이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스페이스 X하고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많이 관련돼 있는데 젊고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쓴소리를 하게 되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주가 떨어지는 소리만 할 테니까. 그러나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절대 이런 테슬라 주식은 몰빵할 주식은 아닌 겁니다. 테슬라 주식은 왕창 떨어질 때 조금씩 사 모을 수 있는 주식인 겁니다. 워렌 버핏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주식인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런 저렇게 기행을 부리는데 앞으로는 또 얼마나 기행이 많겠습니까? 14년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처음 만났을 때하고 지금 하고 사람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투자자들에게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아니 당신이 뭔데, 당신이 일론 머스크처럼 부자야? 그래 내가 부자가 아니다. So what?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부자라 했으면 밥을 3그릇 먹습니까? 4그릇 먹습니까? 관계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면 그 정도로 여러분들 그냥 자존감이 있어야 되지. 일론 머스크도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지 일을 하는 거고 나도 이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일을 하는 건데 뭐가 차이가 나냐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사람이 좀 자기 기백 같은 게 있어야지. 그냥 노예도 아니고 뭐 일론 머스크 함께 이러면 깜빡 죽어가지고 그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독립정신이 아닌 겁니다. 나사는 일론 머스크의 기업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미국 대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쭉 같지 않습니까? 또라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친구를 나사 이름들 임명할 수가 없고 일론 머스크가 알아서 나사 같은 이름들 조직에 자기 친구를 추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미국 대중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의 제3당 창설 같은 일은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을 염두에 두면은 일론 머스크 관련 회사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을 봅니다. 어제 이런 방송은 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은 어제 여러분들 제가 내보낸 5편의 방송 그리고 저녁에 전체 다 묶어서 내본 방송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코멘트는 누구가 할 수 있는 그런 코멘트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적인 훈련을 받고 사유가 여러분들 깊거나 넓거나 멀지 않으면 그런 종류의 코멘트가 나올 수 없는 거죠. 필립 로우라는 사람이 쓴 글은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았지만 엄청나게 소중한 정보인 겁니다. 그 정보는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의 사유체계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인 겁니다. 그의 행동의 추진 세력은 추진 동력은 적대감인 겁니다. 그걸 딱 두 단어로 여러분들 필립 로우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은행에는 획득과 통제가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주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획득하고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등이 식어들지 않을 겁니다. 주가가 여러분들 훨씬 더 여러분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겠죠. 사랑에 빠지게 되면 눈이 멀지 않습니까?
회사 이름 투자를 하도 절대로 이름들 회사의 오너나 CEO나 그 회사와 사랑에 빠질 필요는 없는 거죠. 한 여인을 사랑했으려면 결혼하고 이런 부분들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젊은 날 여인을 만나 이러면 결혼을 할 때는 어떻든 간에 푹 빠져가 여러분들 눈이 멀어서 이러면 결혼들을 되게 하지 않습니까? 중매라 하면 모르겠지만 사랑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투자나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테슬라 주식을 사되 절대 테슬라 주식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를 훌륭한 기업가로 이런 평가를 하더라도 그 일론 머스크를 그냥 사업가나 업자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그와 사랑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 테슬라 투자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가가 한 8%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근데 주식이란 것은 10%도 빠지고 20%도 빠지고 하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오전에 빠진 것을 그대로 사람들이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주가가 이런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알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주식을 사야겠죠. 대한민국이 28조 원을 투자한 겁니다. 그 귀한 돈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열을 내 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해부하고 이런 방송을 내보내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28조를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게 오늘 한 신문에 여러분들 크게 나왔는데 가장 많이 읽힌 기사더군요. 테슬라는 한국인이 단일 종목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입니다. 210억 불을 가진 겁니다. 엄청나죠. 엔비디아가 136억 달러. 특히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서학개미들이 열정적으로 매입했다는 거죠. 이제 정치에 손을 끊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6월 5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매수 1위 종목이 테슬라 개별 종목을 쓴 게 1위고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면 2배 먹는 ETF가 또 많이 산 2등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사이에 55억 불 7조 5천억 정도 여러분들 주식을 산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좀 화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에 좋으면은 많이 이렇게 이러면 그러니까 군집 심리가 굉장히 강한 거죠. 군집 심리가. 한쪽에 대세가 여러분들 쏠리게 되면은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보다 테마주의 열풍 같은 게 굉장히 심한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욕망을 관리하는 것하고 또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이제 기사에 마지막에 좀 충격적인 글을 누가 써놨더라고요. JP 모간의 라이언 블링커먼 애널리스트는 최근에 전기자동차의 부진한 실적과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정책 최고 7,500불 정도 세액공제가 이번에 폐지가 됩니다. 테슬라 주가가 지금 300불 수준인데 목표 주가를 115달러로 제시했다. 7월 4일 종가 대비 63% 낮은 숫자다.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기사의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김은정 기자란 분이 이렇게 이런 글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이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본질 가치에 비해 가지고 너무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얼마로 삼고 있냐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고 또 이제 테슬라 광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X에 남긴 의견을 봤는데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의견이니까. 7월 3일 날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터지기 전입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317불인데
주가 수익률이 165입니다. S&P 500의 여러분들 대개 주가 수익률이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과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투자자 A씨가 이거 너무 높습니다. 한마디로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모의 여러분들 수익이니까 이게 너무 높다는 것은 수익이 너무 낮다는 거죠. 수익이. 주가를 여러분들 분모의 이름 수익으로 나눈 거지 않습니까? 주가 수익률이. 테슬라의 비전이 좋고 기술이 좋아서 이만큼 받쳐줍니다. 300에 360불 호재 악재 유무에 따라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주가 수익률로만 보면은 160에 170불 수준이 딱 맞습니다. 차가 잘 팔리든 로보택시가 잘 되든 에너지 저장 장차 잘 팔리든 테슬라에 현금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현재 주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거듭 여러분 당부하는 것은 참조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자 A씨가 오랫동안 테슬라를 봐온 분 같아요. 어떻든 간에 조만간에 뭐 비전 좋고 기술 좋고 다 좋은데 돈이 들어와야 현재 주가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투자자 B씨의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테슬라의 2026년 로보택시 100만 대 확장 목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정치 참여로 테슬라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 참여를 발표하고 나서 오늘 겁니다. 2025년 2분기 테슬라의 인도량이 실망스럽다면 주가는 250달러까지 하락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강한 실적이 나온다면 다를 것입니다. 2분기의 판매량이 어떨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확신할 수 없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좋은 성과가 나오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이분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런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전문성은 떨어지겠지만 제가 이렇게 딱 생각해 볼 때 이런 겁니다. 세공제 최대 7,500불 완전 철폐 수요에 타격을 줄 것 같거든요. 7,500불 보조금을 받아서 사람들이 샀는데 보조금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체감 가격이 굉장히 높게 느껴질 거라고요. 수요가 감소할 거란 겁니다. 둘째, CEO가 작심하고 신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자동차 판매량에 영향을 안 주겠습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한 강편도 많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편도 많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의 강편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장이 그렇다 이런 민주당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고 친민주당 사람이 좋아하지도 않고 친공화당 사람들은 더더욱 여러분들이 이번에 실망을 하고 사람이 기분이 나쁜데 차를 사겠냐 이야기예요. 로보택시 등은 인가 허가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주정부나 지방정부나 연방정부나. 사업하는 사람 여러분들 현직 권력하고 사사건건 여러분들 다투고 그 권력을 타도하겠다고 달라드는데 이 인허가가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 진행이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은행을 보면은 본인의 창당의 주 타겟이 공화당을 몰락시키고 대통령에 타격을 주는 거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런 받아들이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테슬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엄마 시애틀님 고맙습니다. CEO의 은행이 어마어마하게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54살이나 되는 남자가 여러분들 트위터를 가지고 이런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야 당신이 돈은 많고 뛰어난 사업가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커먼 센스를 밀어보게 되면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예단할 수는 없고 제가 이번에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한국인들이 1등이니까 야,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론 머스크의 은행을 미뤄보면은 이번 사태만이 아니라 늘 불안함과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전에는 천재의 기행 정도로 이행하고 넘어간 일들도 그동안 사건들을 종합해서 복기를 해보게 되면 왜 투자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일정 퍼센트를 넘어서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해 온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중국 시장에서 지금 테슬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예, 이거는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주 큰 기사, 예. 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상당히 길게 썼네요. 길게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전기차가 많이 늘었는데 절대량이 전년 대비 자동차의 출하량이 시원치 않습니다. EU도 많이 떨어졌고 미국도 많이 떨어졌고 중국도 이런 많이 떨어지는 추세인 거죠. 전년 대비 성장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자체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지금 떨어져 가지고 4% 됩니다. 4%대. 처음에 10%대에서 다른 뭐 BYD를 뭐라고 읽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언론에서 중국 취재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꽤 있는 겁니다. 미국에 심화되는 비즈니스 및 정치적 도전에 직면하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시장이 중국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반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큰 시장에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테슬라의 중국 시장 성공은 초기에 전기 자동차의 기술을 흡수하기 위해서 세금 감면 등 중국의 중앙정부가 충분한 인센티브를 줬던 거죠.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인기를 끌면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고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테슬라가 점점 더 피곤하고 현지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크고 작은 혁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요즘 중국에서 디자인한 최고의 자동차에는 영화 시청을 할 수 있고 게임용 대형 스크린도 있고 냉장고도 구비되어 있고 별게 다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테슬라 본사에서는 이야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고객들이 원하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테슬라의 중국 직원들은 본사의 노후화된 제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난 5년 동안 사이버 트럭 외에는 신모델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경고는 종종 느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중국의 영업사원들이 가장 섹시한 자동차 없이 영업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더 많이 느끼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사이버 트럭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신차 모델 출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냥 몇 개 모델 계속 내보내면 사라는 겁니다. 중국 고객들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좀 더 섹시한 모델을 원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장의 이야기. 초기에 인기를 얻었다가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쫓겨나는 대부분의 미국을 비롯한 선방 기업들, 한국 기업들 상황하고 똑같은 일이 테슬라에 일어날 거란 겁니다. 중국은 미래의 교통을 지배하는 테슬라의 야망의 핵심 기술인 완전 자율주행 보조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완전한 규제 승인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공개적인 결별로 인해 일론 머스크의 중국 내 가치는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베이징의 파트너로서 머스크의 명성은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무형자산이었던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높게 평가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똑똑하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상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여러분들 무형자산을 날려버린 겁니다. 미국 다음으로 매출 기준으로 두 번째 시장인 중국은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사 전부를 읽으면서 반전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테슬라의 앞날이 험난할 것에 됩니다. 제가 동의하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번창하다가 현지 기업들의 규모를 키우고 정부가 현지 기업들을 밀어주기 시작하며 뒤처진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컨설턴트인 마이클 던 전 GM 임원은 중국의 테슬라 사업은 일몰에 더 가깝습니다. 지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가장 즉각적인 도전 과제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쟁력을 이미 잃어버렸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비싼값을 주고 이러면 테슬라를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5월 달에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같은 기간 동안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은 28% 증가했는데 그 시장의 대부분을 다 로컬 업체들이 다 가진 겁니다. 2021년도에 시장 점유율 11%가 4%까지 떨어진 겁니다. 경쟁사인 1년 전에 전기차 판매를 막 시작한 핸드폰 업체인 샤오미가 3%를 했는데 시장 역사가 오래된 테슬라가 4%가 안 되는 겁니다. 퇴근할 때 차 안에서 샤오아이에게 방에 에어컨을 원격으로 켜라고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샤오미가 출시한 브랜드는 모양입니다. 그게 바로 순수한 행복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거의 아이폰 같습니다. 영감을 받지 못하고 낡아가고 있으며 더 이상 혁신적인 기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중국의 이런 영업사원들이 계속 본사에 보고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신형 모델을 만드는 데는 별로 이렇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상하이에 본사를 둔 전략회사인 오토모빌리티의 CEO인 빌 루소는 머스크가 저렴한 비용과 막대한 시장을 활용하기에 중국을 방문했지만 중국의 대응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는 모든 외국 자동차 업체가 저지른 것 같은 실수를 중국에 저질렀습니다. 중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현재 머스크의 큰 위험은 테슬라가 미래 성장을 위해 기대하고 있는 배터리나 로봇에서도 동일한 패턴의 중국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활성화되다가 돈은 중국 업체가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10조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는 옵티머스의 로봇 관절을 위한 부품들은 모두 중국 공급 업체에 의존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유니트리, 아기복 같은 자체 로봇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급업체가 협력하면 이러한 프로세스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최근 애널리스트와의 통화에서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로봇 분야에서 1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중국이 이 분야를 지배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리더보드에서 2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중국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제 여러분들 필립 로우라는 사람, 필립 로우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저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건실하게 사업하고 있고 학위하고 글 쓰는 게 보니까 여러분들 이 보시죠. 어제 올린 글, 일론 머스크에 보낸 여러분 이메일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올해 연초에 보냈던 거. 여기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황제한테 옷이 없어? 중국 차들이 관세가 있든 없든 오고 있고 미국에 들어오고 있고 너의 엉성한 원격 조종 옵티머스가 그 충격을 막지 못할 거야. 싸게 만드니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싸게 만드는 겁니다. 싸게. 이 양반이 지적한 게 그대로 여러분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지적한 거 똑같은 겁니다. 중국 시장의 테슬라는 새 모델 부족, 고객 취향을 반영한 개선 활동의 부족, 중국 정부의 비협조, 로컬 기업들의 약진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 추세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패턴이 앞으로도 배터리와 로봇에도 일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품 및 소재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한국이 참 분발을 해야 되죠. 전쟁터를 언제든지 전쟁터가 되고 있는 나라에 엔비디아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